K아트의 선전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이어 다양한 기초예술 분야에서도 쾌거가 이어지고 있죠. 날개를 펼친 K아트의 비상. 그 성장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공연 예술의 중심지 서울의 대학로.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 위치한 이곳은 크고 작은 공연장과 소극장들이 밀집해 있어 1년 내내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거리는 언제나 감성 충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로 북적이죠. 대학로의 한 공연장. 이른 아침부터 공연팀이 짐을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젊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공연을 주로 하신대요. 근데 거기에 저희 악당광칠이 좀 어울릴 것 같다고 초대해 주셔서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악단 광칠은 퓨전 국악 그룹입니다. 연주자들은 서둘러 자신의 악기를 정돈하고 조율하느라 바쁩니다. 익숙한 듯 낯선 전통 악기들인데요. 전통 악기는 날씨와 습도에 예민해진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이게 가야금이 또 경주실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줄이 끊어져서 다시 또 해야 되는 작업이 지금. 이른 시간이어서일까요? 멤버들에게 피곤함이 엿보입니다. 어제 잠 몇 시간 정도 잤어요? 저 어제 1시간 잤어요, 1시간. 공연은 어제도 하신 거예요? 네, 어제 전주에서 했어요. 네. 와, 그럼 전주 공연하시고 지금 서울로 또 올라오신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 올라오니까 한 새벽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해서 마무리하고. 악단 광칠은 2015년에 결성된 그룹입니다. 퓨전 국악이라는 장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작! 열성 팬들도 꽤 많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다 있는데 오늘은 좀 촉박해가지고 시간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사다 주셔가지고 공연 직전에 조금 딜리를 태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 대기실 바로 밖에서 그 물건 전달식 이렇게 하듯이 소시지도 주신 적도 있고 공연 끝나고 막 초콜릿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말로 편지 써서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믿기지 않기는 해요, 약간. 왜요? 진짜 우리 건가? 이게 점점 확대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돼서 뭐 예를 들면 뭐 K-팝이 이뤄낸 어떤 성과들을 뭐 여기 저희들이라고 못 이뤄낼 건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악단 광칠의 모든 멤버는 국악기와 판소리를 전공한 이들입니다.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악기와 전통 보컬만으로 강렬하고 유쾌한 사운드를 선보이고 있죠. 하지만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기까지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악단광칠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컨셉들은, 그러니까 시각적인 컨셉들이나 아니면은 되게 문화적인 컨셉들은 여지껏 저희가 했던 것하고는 다소 결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되게 그 소리를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를 알려야 되니까 아무도 저희를 섭외를 해주시지 않으니까 길거리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많이 이렇게 관객이 흘러가죠. 흘러가고 저희를 이렇게 딱 지켜보는 관객들이 많지는 않고.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작은 반응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희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아, 약간의 희망이 있겠다. 악단 광칠의 진가가 발휘된 곳은 해외 무대였습니다. K-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대중가요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전통 문화를 접목한 악단 광칠의 음악은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죠. 현재 악단 광칠은 세계 최대 규모의 락 페스티벌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을 비롯해 각국의 음악 축제에 초대되며 그야말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관객들이 저희 공연에 오롯이 집중을 하고 그런 큰 환호와 반응을 규모가 크니까 그런 걸 처음 또 들어봤어서 저희 중에 어떤 연주자는 공연을 하면서 눈물이 났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만큼 꿈의 무대 같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는 악단 광칠을 기다리는 팬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NCT 콘서트 갔어요. 그런데 오늘 더 흥이 난 것 같아요. 어제 되게 얌전하게 6시간 봤는데요. 오늘 1시간 안에 스트레스 다 풀었고요. 지금 상황으로 행복해졌습니다. 정말 너무. 팬들은 악단 광칠의 어떤 매력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냥 오늘 그 이제 공연을 보면서 생각 들었던 것이 뭐냐면 랩은 이제 한국이 먼저 랩이 생긴 것 같다는 이제 생각 들었으면 한국의 판소리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이제 아트들이 랩의 원천이 이제 한국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Honestly, it's kind of like the full package that comes with it. I like to see the dances as well as like the outfits come together and along with the music. I think all of it together is really cool. 세계 최고의 공연 예술 무대로 손꼽히는 뉴욕 링컨 센터. 지난 7월 이곳에서 한국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중 유일한 유료 공연으로 미국인들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 있었죠. 전통 의상을 입은 수십 명의 무용수들이 절도 있는 몸짓을 선보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유산인 종묘 제례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일무입니다. 사흘 동안 1,800석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 무용의 감각으로 표현해낸 이 작품에 현지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첫날은 조금 뭉클했습니다. 제일 첫날 저는 이제 극장 로비에서 관객들 진입하는 걸 봤어요. 거의 한 70% 가까이 외국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또 이제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 치고 하는 그런 리액션이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커서 깜짝 놀랐었어요. 예. 전통의 독특함과 그 전통이 현대화하는 과정에서의 진화에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예. 한 사람의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절도 있는 군무를 위해 무용수들은 오랜 시간 연습을 거듭했는데요. 1, 2, 3, 4, 5, 6, 7, 8 던지는 거를 해서 이 라인이 이상하게 그 펄럭임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나라 전통 춤 사위와 리듬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관객들. 무용수들의 자부심도 한층 커졌습니다. 엄청 인상이 나더라고요.
마치 제가 막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막 으쓱으쓱하기도 했고 그 기념사진도 엄청 많이 찍으시고 이러는데 저하고 같이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괜히 더 뿌듯하기도 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적인 춤과 작품을 가지고 뉴욕에 가서 성공을 하고 왔다라는 건 저는 우리 춤의 저력이 세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블랙핑크라는 그룹은 한복을 많이 소재로 콜라보를 많이 했고 BTS라는 그룹은 삼고무랑, 부채춤, 탈춤 이런 작품들을 안무에 응용을 했고 데치타라는 음악을 또 사용해서 음악을 또 많이 편곡하고 만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우리나라의 무용, 우리나라의 것이 더욱더 세계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구나. 그동안 한국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장엄한 아름다움은 있지만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을 잘 해석한다면 어떤 작품보다 더 매력적인 K-아트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이번 공연이었죠. 저는 사실 이 뉴욕 공연 가기 전까지는 우리 작품 너무 지루하고 고루하고 전통을 싫어해. 뭐 살풀이 치면 다 관객들이 나간대. 뭐 이런 소리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 춤의 아름다움 그리고 독특함 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리고 무궁무진해요. 전통 무용의 소스가 진짜 많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 작품 자체의 그것을 찾아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현대적인 이 시대의 관객들이 현대인이잖아. 옛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올린다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arasite. 방준호. 최근 K-아트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And the Oscar goes to Je Jong-yoon. 우리나라에서 만든 많은 작품들이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K-아트가 가진 독창성과 감수성은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고 더불어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처음 난타를 가지고 해외 공연을 갔을 때 제일 어려움은 한국 공연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외국의 프로듀서나 프로모터들이 굉장히 신용을 못하는 것, 한국 공연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더더욱 어려웠던 거는 한국 공연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한국조차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작품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난타가 가면 한국 공연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또 한국의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소위 K-컬처의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실감하고 있죠.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들어 K-아트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영화와 드라마 등 대중예술뿐 아니라 음악, 문학, 연극, 무용, 미술 등 기초예술 부문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기초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내고 있는 한국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술 축제인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김윤철 작가. 그는 예술 현장에서 그 변화를 톡톡히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 시작할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시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전혀 그런 어떤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쯤에는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문화, 뭐 하면 문학 여러 분야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고 실제 많은 한국 작가분들이 해외 활동을 또 많이 하시면서 한국이라는 그 이미지가 확실히 많이 알려졌다고 저는 그 위상적으로 많이 높아졌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RT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학로 거리에는 오늘도 공연을 준비하는 예술가들과 새로운 공연을 찾는 관객들로 붐빕니다. 다양한 영역의 공연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연극입니다.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직접 마주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면 예술이자 기초 예술이죠. 최소한의 소품과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로지 배우들의 발성과 몸짓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합니다. 객석과의 그 호흡이 이렇게 주고받아지면서 하는 게 좀 더 생동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매번 또 배우들 호흡이랑 그 템포랑 이런 것 때문에 매번 공연이 또 달라요.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어서 네, 더 재밌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오빠들 둘도 이제 거의 주말마다 연극을 보러 오고 저희 사실 막내는 지금 오늘이 2번째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스마트폰이나 TV보다는 좀 대학로에서 많이 이렇게 좀 생동감 있는 거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많이 데리고 오는 편이에요. 대학로가 공연 예술의 메카라고 불리는 이유는 빼곡하게 자리 잡은 극장 때문입니다. 약 150여 개의 공연장이 모여 있어 세계 최대의 소극장 밀집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죠. 대학로의 역사를 얘기할 때 꼭 이야기되는 극단이 있습니다. 1991년에 개관한 극단 학전입니다. 가수 김광석 씨가 1000회가 넘는 라이브 공연을 한 곳으로도 유명하죠. 학전이 연극 배우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공연 때문입니다. 배우 이황의 씨도 참여한 공연인데요. 그때 지하철 1호선으로 첫 공연을 95년도에 여기서 시작했죠. 94년도에 지하철 1호선 초연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서 이제 94년도 겨울에 이제 오디션 공고가 떠가지고 그때 지원을 했었죠. 창작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1994년 초연한 이후 현재까지 약 4,000회를 넘게 공연한 작품입니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면밀히 그려낸 대학로의 대표 뮤지컬로 손꼽히죠. 네 꼬라지를 좀 봐라 이놈아. 어디 택시 태워 죽었는가? 우리 태워주는 것은 지하철밖에 없어 이놈아. 역사적인 작품인 만큼 이 무대를 거쳐간 배우들도 많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의 옛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지금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국민 배우라 불리는 배우들이죠. 그들의 뛰어난 연기력의 비결은 바로 연극 무대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경험이었던 겁니다. 설경구 배우 있고 김윤석 배우 있고 장현성 배우 있고 황정민 배우 있고 거기에 이제 독수리 보면 여자 캐릭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정은 배우가 아닌가. 무대에서 행해지는 이 연극은 기초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체 쪽에서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는 배우들 중에 이렇게 대학로 출신들 보면은 아, 저 배우 예전에 어떤 공연을 봤었는데 참 좋았었다. 저 부분이 참 좋았었는데 역시 그 부분에서 빛을 발하고 있구나. 이런 거 보면은 대학로에서 이 기초 예술이 연극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기를 한다면 일단 무대에 한번 서봐야 되지 않나. 지난달 KBS 홀에서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르기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과 배우를 선정하는 시상식이었는데요.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배우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최근 OTT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드라마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기를 얻었는데요. 더불어 한국의 배우들도 국내외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드라마를 통해 혼이 깃든 연기라는 찬사를 받았던 배우 이성민 씨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손중희 군과 함께 이 상의 영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이성민 씨의 연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연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연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학로는 지방에 있던 저에게는 약간 메이저리그 같은 곳이었었어요. 지방에 있으면서도 대학로 와서 대학로 공연들을 보고 내려가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워낙에 잘하니까. 그런 곳에 제가 와서 첫 무대에 섰을 때 엄청나게 긴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방에서 연극을 하던 이성민 씨는 30이 넘는 나이에 대학로로 올라왔습니다. 극단에 소속되면서 꿈꿔왔던 연기를 할 수 있어 행복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객석이 많이 찼을 때 굉장히 행복하고요. 빈 객석에서 공연을 마치고 나면 굉장히 허무했었고 힘이 빠졌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소위 말하는 뭐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랑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그냥 그날 좀 그래도 좀 먹고 사시는 선배가 오시면은 그분들 가는 자리에 끼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연극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모습의 배우가 되어 있을까라는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즘 연극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공연 준비가 한창인 대학로의 한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연극의 특성상 무대 위에서 실수는 있을 수 없죠. 그렇다 보니 배우들은 완벽한 무대를 위해 끝없이 연습하고 리허설을 합니다. 일일이 이걸 다 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하는 사람이 그냥 정해진 거 없고 목이 건조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극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배우들의 역할은 많아집니다. 소극장의 배우들은 무대 관리부터 분장, 의상, 소품 준비 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계속 33도, 32도가 쭉 일주일 넘게 있었던 데는 여기 이렇게 손을 대시면 지금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뜨거운 열기가 이번 여름에 진짜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가을이 너무 좋아요. 극장의 대부분이 무대와 객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배우들의 공간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무대 위에만 서면 그들의 열정은 살아납니다. 이 팀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연습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니까 따로 개인 연습실을 잡아서 연습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고 늦게 남아서 연습을 하고 이런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약 200여 석의 객석이 서서히 차기 시작합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매진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석에 관객이 단 한 명이 있다 해도 배우들의 열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공연을 기대하는 관객들을 위해 배우들은 진심을 다한 연기로 보답합니다. 아마 배우들은 아마 절대 못 잊는 건데 연습 기간에 설레임, 기대감으로 시작해서 이제 공연 한 30분 전쯤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처음 대사를 하고 그리고 같이 하는 배우들과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눈앞이 깜깜했던 게 이제 환하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관객들의 눈빛들도 좀 보이고 이제 그러면서 아 내가 이 공간에
아, 살아있구나. 지금 이들과 같이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고 나서 이제 그걸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지만 열정만으로 버티기엔 견고한 현실의 벽은 자주 찾아옵니다. 보통 저희 공연하는 배우들 대부분이 다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죠. 본인이 원하는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도 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에서 택배 포장 알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빙, 한정식집에서 서빙하고, 횟집에서 그릇 닦고, 예, 뭐 감자탕집에서 뭐 불판 닦고, 저도 다 합니다. 힘들죠. 그거 어떻게 안 힘들다고 하겠어요. 솔직히 힘들죠. 근데 사실은 무대에서 본 배우라면 느끼는 그 잠깐의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관객을 만나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세계적으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박수를 받고 있지만 그 배우들의 바탕이 되는 연극 무대는 아직도 열악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60여 년간 대학로를 지켰던 원로 배우 박정자 씨는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연극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대학로가 상업적인 연극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같이 어우러지는 건 좋은데 가끔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학로를 걸을 때 이렇게 할인된 티켓을 길에 서서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 자신이 막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연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싼 값에 팔려야 될까? 이런 예술가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르코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1973년에) 개관한 이 기관은 약 50여 년 동안 기초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모두가 동등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르코 예술기록원. 이곳은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예술자료 전문 아카이브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50여 년간 소중하게 모아온 기초예술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죠. 이때 이분들 이 연극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강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본을 작성해서 이렇게 무대에 올렸을지 생각하면 참. 거리 공연, 소극장 공연이 많은 기초예술의 특성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예술가들의 개인 소장품을 기증받고 극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예술 기록물들을 수집했다는데요. 말 그대로 문화예술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내가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싶다 하면 그 무대 미술이라던가 뭐 음악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대본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 그리고 내가 뭐 예술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다 이곳에 그 소장돼서 아, 내가 아르코 예술 기록원만 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곳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이맹조 씨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장고가 없으니 계속 열람실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자료가 이제 계속 그냥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독립 건물이 있으면 많은 자료들 정말 전문적으로 수집해서 그거 관리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한테 제공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예술가의 집.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라든지 대형 설치를 하는 작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업적인 영역에 속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예술 활동, 작품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잘 구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기관의 도움이라든지 재정적인 도움이 되게 필수적이에요. 청년 예술가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토로하는 자리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병국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에러점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전시를 불려줘야지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이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약간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죠. 청년인데 조금 더 가볍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유나 이런 게 좀 있고 자기도 아직 사실 내 작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모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년에 올 예산을 가지고 보면은 문화 콘텐츠 산업에 지원을 하는 게 1조 4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순수예술 쪽에는 그 1천억 남짓 되니까 10분의 1 정도가 채 못 되는 거죠.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결국은 지난 50년 전서부터 그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문화강국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화강국 소리를 듣는 데의 결과물들은 대부분 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 콘텐츠 산업은 산업이잖아요. 돈이 되는 부분이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기업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그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해요. 그 많은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더 균형 있게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 실내에 설치된 초대형 미디어 타워를 향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1월 오봉도에서 착안한 전통 문양들이 무용수들의 몸짓과 어우러져 산수와 같은 영상이 펼쳐집니다. 처음에 너무 고마웠죠. 왜냐하면은 이런 거를 상상해주고 이런 걸 제안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건 도박일 수도 있거든요. 주로 무대에 서는 무용수들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품이 만들어진 것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르코 댄스 필름은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게 멈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 활동이 멈춰져 있었고 그리고 무대에는 갈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뭐 집에서나 아니면 각자의 방에서나 뭐 부엌에서나 등등해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본인 유튜브나 본인 뭐 계정에만 개인적으로 올리셨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아르코 같은 기관이 자기들이 만들어준 것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이제 업로드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어려운 기초 예술가들을 돕고자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진 셈이죠. 인천공항에 있는 모든 콘텐츠는 소리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나운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림이 목적인 곳이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도 인천공항에서 아주 적절한 볼륨까지 인정을 해주셔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었고 그게 음악과 춤과 그리고 미디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실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기초 예술가들을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년 예술가들에게 지원되는 창작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신청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 반해 그 수혜를 받는 예술가의 비율은 점차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개년 동안 지원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었는데요. 2018년도의 경우에는 한 8천여 건이었다가 2022년도에 12,000여 건 정도가 지원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선정 건수는 2018년도에는 2,683건 정도 되고요. 2022년도에는 2,50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로 따지자면 2022년도에는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원받은 수혜자 중에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잘 육성한다면 미래의 K아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술계가 사실 좀 열악한 그 창작 환경을 갖고 있어서 창작을 중단하시는 예술가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보조금이 이제 열악한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데 단 한 가지 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원금이 이제 창작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제 저희의 그 비전처럼 예술 현장의 파트너로서 좀 계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예술계를 지켜본 원로 예술가들은 비상업적 창작 활동을 하는 기초예술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유럽은 국가의 지원이 아주 시작부터 걔네는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랑스만 해도 극장이 3,600개예요. 엄청나죠. 모든 도시마다 오페라 극장 하나 있고 발레 극장이 있고 뭐 무슨 극장 하나 있고 네, 그냥 센터에 가면 다 극장이에요. 극장이 이렇게 변두리에 있지 않아요. 가운데 있어요. 그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예술가들을 지원해서 그 모든 국민들이 지역마다 그 문화적인 어떤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이외에 어떤 그 모래성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예술은 사실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부단히 지원을 해야 되는 분야예요. 연극 박물관 또는 무용 박물관. 외국에 가보면 그런 박물관을 볼 때 너무 부러워요. 이게 선진국이구나. 이게 선진국이구나. 지난 8월 광주의 한 뮤직 페스티벌. 뜨거운 여름 더위를 날리고 활력을 되찾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대중가수로 유명한 장기하와 얼굴들을 비롯해 많은 가수들이 함께했는데요. 음악 하나로 모두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겠죠. 그런데 쟁쟁한 가수들 사이에 이색적인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서양의 현악기인 첼로와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인 가야금의 협주였죠. 첼로와 가야금의 조합 어떠셨나요? 좀 괜찮은 것 같나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박수와 응원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을 손으로 뜯어서 소리를 내는 가야금. 활로 현을 켜서 음색을 내는 첼로의 조합이 묘하게 화음을 이루면서 관객들은 그 음악에 점점 빠져듭니다. I feel very nice to watch people, to watch a concert like that, to feel that music is amazing for me. 이색적인 무대를 선사해준 음악가는 퓨전 연주 그룹 첼로 가야금입니다. 가기 전에 그러면 한번 악기 작가하시나?
한번 가서 10월에 영국 가는데 그 뭐 챙겨가야 되지? 일단 10월 6일 금요일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도 약간 불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음악을 좀 신나고 재밌는 분위기로 띄워줘도 좋을 것 같아. 연이은 해외 초청 공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는 두 사람. 그런데 그들은 언제부터 이 독특한 화음을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첼로랑 바로 둘이 합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현악 사중두랑 가야금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첼로 연주자분이랑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악기를 둘이서 한번 합을 그냥 한번 맞춰봤는데 너무 소리가 괜찮은 거예요. 볼륨을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첼로라는 악기가 되게 큰 홀을 채울 수 있기 위해서 많은 개발이 됐는데 근데 음색은 훨씬 더 가야금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첼로도 아름답지만 그리고 또 화성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완벽한 악기의 음색을 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서양 악기가 선사하는 새로운 화음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후 첼로 가야금이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국내외 음악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죠. 하지만 두 사람이 시작한 도전은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는 신생 그룹 때부터 모든 지원 나오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다 지원했었어요. 그런 지원을 받으면 저희한테 더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들이 제공이 되니까 능력이 정말 뛰어난 연주자인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뭔가 부족하면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공연을 하면서 공연료로 항공 이동료를 사실 커버를 할 수 못할 만큼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가 지나면서도 이제 비행기 값도 너무 비싸지고 저희가 악기도 많이 운반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지원을 안 받았으면 저희가 해외 진출을 아예 못했을 텐데 덕분에 이제 저희가 이런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이제 비행기는 마음껏 타면서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더 넓은 해외 무대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청년 예술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티스트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좋은 결과물을 낼 때까지는 되게 많은 시도와 또 많은 실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번 자부담으로 이렇게 부담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렇게 되면 뭔가 또 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시도를 안 하게 되고 그냥 검증된 그런 루트로만 가게 되니까 뭔가 그런 실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신인 아티스트들한테는 되게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활동을 시작한 예술가들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숨어있는 예술 원석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미술 작가이자 배우인 정은혜 씨. 2016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오는 12월 뉴욕에서의 개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주문해서 그림을 그리죠. 저는 좋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들이 저를 기억을 하죠. 자기를 그려줬다고 감사하다고.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다 고쳤어요. 발달장애라는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정은혜 씨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하면 좋겠어요.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우리 K 콘텐츠도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 또 기초예술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지원은 꾸준히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우리 자체의 기금을 통해 가지고 예술인들이 보다 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춤이요? 그냥 누가 춤추는 거 봤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그런 멋있는 순간들을 마주했을 때 나도 거기에 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바다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 어떤 것이 좋으면 디깅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계속 하잖아요. 나 저 가수 좋아. 아니면 저 연예인이 좋아. 아니면 저 그림이 좋아 했을 때 어디서 태어났지, 뭘 좋아하지, 어떤 걸 입지,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고 싶어 하거든요. 적고 싶어 하거든요. 힘이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전 세계를 가장 빠르게 감쌀 수 있는 건 문화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예술의 힘이라고 하죠. 예술가들은 그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펼친 K-아트. 진정한 비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